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15일언이라고 하는 주역 상경의 공부를 마치고 11일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일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약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1일언은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첫 번째 11일언의 어떤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인 중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반부 공부를 위해서 앞에 있는 전반부의 내용을 조금 끌어다가 복습 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중반부의 이해를 갖다가 도움이 되도록 해 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일언의 중반부를 공부해 가는 데는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전반부를 공부했던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 유의를 해 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중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11일언의 전반부에 있던 내용이었고 지난번 시간에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습 겸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정은 계자하고 지정은 벽축이니라 10개자를 쓰고 10벽자를 썼습니다. 이따 해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각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늘의 정사는 자에서 열리고 땅의 정사는 축에서 열린다 그 말이겠죠. 자, 그리고 축우는 5,6이요 좌우는 18이니라 이 구절을 갖다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사는 10개 열자하고 지지 중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지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하늘의 정사가 땅의 정사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양이 지배를 하던 시대에서 음이 지배를 하던 시대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사는 태양 정사, 하늘의 정사는 자에서 열렸는데 자축, 인묘 중에서 자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정은 땅의 정사라고 하는 것은 벽축이니라 축에서 이른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력 제10장에서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오오라 금화교역이요. 그래서 감탄사 문장이 오오라였고 금화교역이요 금과 하가 자리를 갖다가 바꾸게 됨이요.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기위가 친정하고 기위가 친정을 한다. 자, 그래서 기위가 친정을 하니까 기라고 하는 것이 천간 중에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에서 무까지는 선천을 나타내고 기부터는 후천을 나타낸다. 달정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위가 친정을 하니까 무의가 이 무의가 종공이 되는 거죠. 무의가 종공됩니다. 무의가 종공이 되고 또 후천이 되면 벽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축궁이
자, 왕운을 한다. 자, 축궁이 왕운을 갖다가 해가지고, 자, 왕성할 운자죠. 왕성함을 갖다가 축궁이 덕왕합니다. 얻을 덕자죠. 그래서 축궁이 왕성함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축궁이 왕성함을 얻으니까 선천을 갖다가 섭리했던 자궁이 퇴위하는 거죠. 자궁이 자리를 갖다가 물러남이로다.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위가 친정을 하니까 무위가 종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빈 곳으로 높이 모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천이 열리는 축궁이 덕왕이라 왕성함을 갖다가 얻게 되니까 자궁이 물러가게 된다. 그래서 축궁이 왕성함을 얻게 되고 자궁이 물러가게 되니까 자궁일 때는 축궁이 여기에 있었으니까 23.5도에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고 있었는데 축궁이 덕왕을 하게 되니까 이 지축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지축에 대한 얘기를 공부할 때도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축궁이죠. 이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축궁이 덕왕을 하고 자궁이 퇴위를 한다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정력 상편인 15일언을 공부하고 하편인 11일언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편을 공부하면서 상편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야 된다. 이제는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걸 유념하시고 또 목표로 삼으시고 정력과 산책을 정력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천정은 계자하고 지정은 벽축이니라. 하늘의 정사는 자에서 열리고 땅의 정사는 축에서 열림이니라. 축우는 후천이죠. 축우는 5,6이요. 좌우는 1,8이니라. 정력에서는 이 수를 선후천이 변화됨으로써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주역개사 상편 9장에 나오듯이 여기 있는 1과 3과 5와 7과 9는 홀기자를 써가지고 기수입니다. 홀수라는 얘기죠. 홀수는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양수요, 천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2, 4, 6, 8, 10은 우수죠. 짜구짜입니다. 음양으로 따지면 음입니다. 그래서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수가 1에서 10까지가 수의 최대입니다. 하도의 수가 1에서 10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수가 5이요, 땅의 수가 5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가 5이요, 땅의 수가 5인데 먼저 있는 건 하늘의 수요, 나중에 있는 것은 땅의 수다.
정역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정역에서는 또 주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에서 5까지를 생수라고 합니다. 또 6에서 10까지를 갖다가 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성수다, 영생수다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1에서 5까지는 생수요, 6에서 10까지는 성수입니다. 그러고 선우천이 변화되게 되면 생수는 선천이 되고 성수는 후천이 된다라고 정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주역과 정역의 어떤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수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자, 축의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축의 운수는 5와 6이다. 여기 5와 6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와 6을 보고 포합육이라고 합니다. 포합육이라고 해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곧 수지상수로 가지고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제 손을 보시면 1, 2, 3, 4, 5입니다. 자, 선우천으로 따지면 이게 선천이죠. 그래서 이 5가 꾸버리면 5가 되고 펴면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6 안에 5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합육입니다. 자, 그래서 5와 6이 서로를 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머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이면서 6입니다. 선천이면서 곧바로 후천이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와 6이다. 이것이 바로 후천이다. 자, 그리고 좌우는 18이다. 좌로부터 시작하는데 좌우는 1에서 8까지다. 18이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추구는 선천을 보고, 후천을 보고 말을 합니다. 좌우는 선천을 보고 말을 합니다. 천정은 선우천으로 구분을 한다면 선천이요, 지정은 후천입니다. 자, 그래서 추구는 5, 6이요, 좌우는 18, 인이라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각설에 가서 또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우천 정사인 하늘은 자에서 열리고 하늘의 정사는 자에서 열리고 땅의 정사는 축에서 열린다는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의 전체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정 계자요, 자, 지정 벽축이라 하늘의 정사는 자에서 열리고 땅의 정사는 축에서 열린다. 그러고 하늘과 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늘은 땅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생할 수 있게 되고 땅은 하늘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생할 수 있게 된다. 어느 한쪽만 있어 가지고는 만물을 생할 수가 없다. 그런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추구는 5, 6이라 후천 월정사를 보고 말을 합니다. 후천 월정사를 보고 말하는데 추구는 후천에서는 땅의 정사가 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천을 추군이라고 한다. 우선 1차적으로 추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5, 6은 포합육을 보고 말한다. 정역에서는 선천의 5한극은 5고 후천의 5한극은 5와 6으로 보는데, 자, 그것이 바로 포합육이라는 겁니다. 수지상수상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구부리면 5요, 펴면 6입니다. 5이면서 6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포함육이다. 자, 그래서 후천의 오한극은 5와 6으로 보고 선천의 오한극은 5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천의 오한극이 5와 6으로 보기 때문에 추구는 5, 6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복습 겸 다시 요약해서 성경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중을 채성수도 5, 6이다. 자, 항중을이라는 건 후천의 달이요, 항심을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심을의 채성수도 5와 6이고 무무의 60수도 169에 배열을 했었기 때문에 5와 6이다. 그러고 정력에서는 한극은 선천의 5와 후천의 6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포함육이다. 포함육이라는 개념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5이면서 6이라는 게 포함육입니다. 그리고 구부리면 1이고 펴면 10이기 때문에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강절이 말한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은 1자리와 10자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포함육이라는 건 5자리와 6자리가 같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운 18이라. 자운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천의 월정사고 이 선천의 월정사에 달정사에서 저희들이 많이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달 30일 중에 달이 보이지 않는 날짜가 5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8, 29, 30 초하루 초이틀 그 5일 동안에는 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3일이 돼가지고 월온 달의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천의 자운은 18이다. 이 18의 이름 바로 초하루 삭자 사기를 보고 말합니다. 초하루를 보고 말을 하고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초하루에서 일주일을 지나가지고 8일째가 되면 상월이 되죠. 반쪽 달 상월이 형성이 되고 또 7일이 지나게 되면은 망월 보름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187이라는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187 중에 18을 따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우는 18이다. 그래서 자의 운수, 자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18이다. 수로 역수로 나타내면 18이고 1이라는 것은 초1도로서 사길, 초하루를 보고 말하고 8일은 초파일로 상현달을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선천달정사는 1일에서 8일, 8일에서 15일로 가면서 달이 커지게 되죠. 후천달정사는 달이 적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지게 돼가지고 달이 금음에 가서는 달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후천의 달정사였죠. 그래서 선후천 달정사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일 때와 후천일 때가 태양정사, 달정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1에서 10까지의 수도 읽어주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은 방금 읽었던 자우는 18에서 18입니다. 추구는 5, 6에서 5, 6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선천, 후천으로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달정사로 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18은
복상월 영생수요 오륙은 항중을 채성수이니라. 자, 97531은 홀기자를 써 기요, 246810은 짜고자를 써서 우다. 18은 복상월이라는 건 선천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달이 위로 올라오는 게 복상일입니다. 복상월입니다. 이 복상월은 영생수다. 영생수다. 잠깐 칠판을 보시면 영생수라고 하는 것은 1에서 5로 시작이 됩니다. 1에서 5로 시작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림자 영자를 붙였습니다. 그림자 영자를 붙여가지고 영생수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있는 1을 영생수라고 한다. 그래서 자운 18이다. 영생수입니다. 자, 그리고 채성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몸체자를 붙인 겁니다. 채성수. 그래서 5와 6이 채성수라는 얘기입니다. 구분 가셨습니까? 5와 6이 채성수라고 이해를 하시고, 자, 18 중에 특히 1이 영생수다. 생수와 성수는 1에서 5까지는 생수고 5에서 10까지는 성수다. 이걸 합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8은 복상월 영생수요 56은 항중월 채성수다. 복상월을 다른 말로 천심월이라고 하고 항중월은 다른 말로 황심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천의 달은 천심월이요 후천의 달이 황심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선천달과 후천달이 서로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 6은 항중월의 체가 되는 수다. 체가 되는 수고 18은 복상월에 빛이 생하는 수다. 1일에서 8일로 가면서 달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달빛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8과 5, 6을 선천의 달정사와 후천의 달정사와 결부시켜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531은 기다. 기라고 하는 것은 홀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46810은 우다. 짝수죠. 자, 그래서 97531은 홀기자의 기수요 246810은 짜구자의 우수입니다. 기수는 천수를 나타내고 우수는 지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도생역성작용으로 본다면은 기수는 1에서 9로 역성을 합니다. 우수는 10에서 2로 도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력궤도와 달정사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의 얘기였다. 두 번째 구절의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은 복상월 영생수라. 18은 갑을병정 무로 시작이 되는 복상의 천심월 자리를 의미하는 영생수다. 그래서 복상월이 천심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생수는 특히 1을 보고 말한다고 방금 제가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1은 처음의 시작의 의미로서 초하루에 시작되는 선천월을 의미합니다. 선천달은 초하루부터 시작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생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히 1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8일이 되면 상현달이 되어가지고 달이 밝습니다. 그래서 달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이 1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초3일이 지나게 되면 달빛이 초생달로 보이기 시작해서 8일이 되면 상현달이 돼가지고 달빛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상월 영생수라는 뜻이고, 영생수는 일을 갖다가 의미를 한다. 이번 시간만 하더라도 한 3차례쯤에 걸쳐서 반복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설명으로 18은 복상월 영생수에 대해서 8은 상현달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8은 상현을 의미하므로 복상에서 일어나는 천시월의 영생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지상수로 보면 생수인 1, 2, 3, 4, 5는 손가락을 갖다가 굽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 영자를 붙였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굽히기 때문에 그림자 영자를 갖다가 붙이고, 손가락을 펴는 6, 7, 8, 9, 10은 성수가 되는 거죠. 채수가 됩니다. 그래서 굽히는 건 영수요, 펴는 건 채수다. 그래서 영생수요, 채성수다. 이렇게 이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수는 손가락을 굽히는 생수의 처음인 일자리를 갖다가 의미한다. 자, 여기 보시면 수지상수로 따지면 여기서 이까지는 손가락을 굽혀야 되지 않습니까? 6부터는 손가락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굽히기 때문에 그림자 영자를 썼고, 펴서 채가 되기 때문에 성수인데 채가 되니까 채성수라고 했다는 겁니다. 개념 하나하나를, 특히 제 경험상 정력 공부는 개념 정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수지상수로 표현을 한 그림입니다. 자, 손가락으로 가지고 수와 결부시켜서 수지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에서 5까지는 굽혔으니까 그림자 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1에서 5까지는 생수기 때문에 영생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 6에서 10까지는 펴니까 채가 되는 수다. 채가 되는 수인데 6에서 10까지는 성수기 때문에 채성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수와 채성수는 굴신의 원리와도 관계가 있고 음양의 원리와도 관계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 6은 항중을 채성수다. 방금 여기서 영생수와 채성수의 말씀을 드렸는데 채성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력에서 오는 포함육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 가시죠? 포함육이고, 선천의 수는 1에서 9까지 역생을 하는 데 비해서 후천의 수는 10에서 1까지 도생을 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선천은 낙서처럼 1에서 9까지로 역생을 하고 거슬려서 생하고, 하도는 10에서 1까지 거꾸로 돋자라 거꾸로 생하는구나. 그래서 역생의 경우 5가 1구의 중으로서 오한극에 해당을 하지만 도생의 경우에는 6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포함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육이라고 하고 5, 6이 항중월의 자리에서 말하는 채성수가 된 것이다. 왜 채성수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2개가 됐는가? 그래서 역생의 관점에서
보고 도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역생의 관점에서 보면은 5가 1구의 중이 돼서, 자, 중인데, 중인 5항극에 해당을 하는데, 도생의 관점에서 보면은 5이면서 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이면서 6이다. 그래서 5자리가 6이 되고 6자리가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함육이요 채성수입니다. 이제는 정리가 조금 되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수지상수로, 포함육을 수지상수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1에서 5까지 가는 것이 역생이지 않습니까? 10에서 1로 가는 게 도생입니다. 역생작용으로는 5요, 도생작용으로는 6이기 때문에 5와 6이 바로 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성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설명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설명도 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수지상수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지상수의 그림을 굳이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이해가 가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자리가 10자리라 10과 1이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무극이 태극이요. 5자리와 6자리가 역생 도성의 관점, 도역의 관점에서 보면 5자리이면서 6자리이기 때문에 포함육이다. 그걸 유념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선천은 역생작용을 하고 후천은 도생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 7, 5, 3, 1은 기요, 2, 4, 6, 8, 10은 우다. 9, 7, 5, 3, 1은 기수로서 천수며 2, 4, 6, 8, 10은 우수로서 지수인데 천수가 5이요 지수가 5이라는 겁니다. 1, 3, 5, 7, 9가 5개지 않습니까? 이 홀수가 5이라는 겁니다. 천수가 5이라는 겁니다. 2, 4, 6, 8, 10이 5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5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개사 상편 9장 천지지수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의 수를 나열하고 하늘의 수가 5이요 땅의 수가 5이고 자, 그 수를 합치니 55라는 것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수와 우수에 대한 주역개사상편 9장 천지지수절의 내용을 도식화시키면 간단하게 이렇게 도식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역과 주역이 같기 때문에 원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 3, 5, 7, 9는 기수죠. 홀기자 홀수입니다. 그래서 천수요. 1, 3, 5, 7, 9를 합치니까 25입니다. 짜구자를 써서 2, 4, 6, 8, 10은 우수고 짝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4개 중에 궤를 그릴 때도 잠시 보시면 이것이 양요입니다. 이것이 음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음요는 2개고 양요는 1개입니다. 그래서 양요는 홀수고 음요는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수는 1, 3, 5, 7, 9로 천수이며 합이 25고 우수는 2, 4, 6, 8, 10으로 지수이며 합이 30이고 합치면 55가 됩니다. 저 55가 하도의 총수와 똑같죠. 하도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38,
27, 50, 49, 16수와 똑같습니다. 그 수를 다 합치면 5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55, 하도 안에는 낙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도는 천도를 표상하는데 천도 안에 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낙서는 자, 지도를 표상하는데 낙서의 중심수가 5입니다. 낙서의 중심수 5가 하도의 중심수 10과 5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는 들리지도 보지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공간으로 드러날 때는 하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10은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낙서에서 16, 38, 49, 27, 5입니다. 낙서의 중심수가 5죠. 자, 그리고 이것이 하도로 자, 낙서는 지도를 갖다가 표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는 천도를 표상한다. 그래서 16, 38, 27, 49, 5와 10입니다. 그래서 55고 45고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수 10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천도를 나타내는 이 하도가 낙서로 드러날 때는 10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9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구용육 원리죠. 9를 씁니다. 1에서 9까지를 쓰는 것이지 10을 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와 10 안에 5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천도 안에 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천도 안에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가 하도 낙서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천지를 합친 것이 수로는 100이라 동양에서는 100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 상징적으로 물리적 수치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최대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 최대의 의미를 갖느냐? 하늘 땅만큼이니까요. 어린 애들한테 엄마 아빠를 얼마만큼 좋아하냐고 물으면 하늘과 땅만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천지간에 빠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역의 그 대사편에 나와 있는 구절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소이성 변화하고 이행비신야라. 그래서 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 소이죠. 이래서 변화를 이루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가 하도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로써 귀신이 행하는 바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건 죽은 조상 귀신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변화를 이루는 이치요. 이것이 바로 귀신이 행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귀신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로 따지면 55입니다. 저 수를 천지역수 또는 역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기우지수는 이온이, 선호는 천도요, 후오는 지덕이라. 방금 제가
자, 주역회사 상편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도식화시키면서 그 내용의 설명 과정에서 설명됐던 부분입니다. 기후지수는 자, 짝수와 홀수의 그 수는 25가 아니고 5가 둘입니다. 5가 둘이다. 5가 둘이니 선오는 먼저 오는 그 말입니다. 선오는 천도요 후오는 지득이니라. 5개 5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문을 읽고 있는데 급한 마음에 조금씩 해석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135차는 도천이요. 자, 제7구차는 수진이, 3천 양지이니라. 기후지수는 이온이, 선오는 천도요, 후오는 지득이다. 똑같은 말을 이제 아까는 경문을 읽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수와 우수는 짝수와 홀수의 수는 5이 둘이니 그 말입니다. 5이 둘이니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놓은 천수가 5이요. 네모로 해놓은 지수가 5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천수가 5이요 지수가 5이라는 뜻입니다. 13579가 천수고 24682 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지수는 5이 둘이니 먼저 5은 천도요, 나중 5은 지득이라는 겁니다. 1에서 10까지 중에 먼저 5이 자 13579가 되지 않겠습니까? 24680은 다음이죠. 그래서 후에 오는 자 지득이니라. 이해 가셨습니까? 내용이 아까 설명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135차는 자 법도도자 하늘천자를 써서 하늘의 도수다. 135는 하늘의 도수고 제7구차는 땅의 순이 3천 양지이니라. 후천으로 변하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생수는 하늘의 수가 되고 성수는 땅의 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화되었을 경우 생수라고 하는 것은 천수요, 성수라고 하는 것은 지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역하고 주역하고 좀 다른 부분이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경문을 보시면 135차는 자 도천이요, 제7구차는 수진이, 땅의 순이 3천 양지이니라. 그래서 3천 양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도표로 가지고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제 손으로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1, 2, 3, 4, 5입니다. 1, 2, 3, 4, 5인데 135가 1하고 3하고 5는 하늘의 수입니다. 자, 하늘의 수고 7, 9는 땅의 수라고 합니다. 주역에서는 1, 2, 3, 4, 5라 1, 3, 5는 홀수고 2와 4는 짝수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이렇게 삼천양지라고 합니다. 이걸 삼천양지라고 하는데 정역에서는 135는 하늘의 도수요, 7, 9는 이사 자리에 7하고 9가 옵니다. 자, 그래서 27화고 4구금이라 오행으로 따지면 화금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금화교육하고 또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금화교육과 또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라는 것은 1에서 5까지를 가지고 홀수는 하늘이 되고 짝수는 땅이 돼서 하늘의 수가 셋이요 땅의 수가 2개라 삼천양지입니다. 근데 정력에서는 1에 1, 3, 5, 7, 9까지를 해서 1, 3, 5는 하늘의 도수에 속하고 7과 9는 땅의 도수에 속하기 때문에 정력에서는 삼천양지를 모양은 똑같은데 숫자가 다릅니다. 나중에 도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 2, 3, 4, 5라 요것이 1, 3, 5, 5라 이것이 삼천이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2와 4는 우수라 땅이기 때문에 두량자를 써가지고 양지라, 주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라는 건 이런 걸 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력에서는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생수가 천수가 되고 성수가 지수가 되기 때문에 1, 3, 5, 7, 9 중에 요것은 삼천이 되고 요것은 양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량자를 써서.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와 정력에서 말하는 삼천양지가 주역에서는 1, 3, 5, 2, 4였죠. 이것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행으로 따지면 27화고 4구금이라 화고 금이라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삼천양지를 따지는 것도 금화교육하고 관계를 갖다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11일원의 정반부를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끝부분을 다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중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수와 생수에 대한 또 삼천양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천양지까지 내용도 기본적인 해석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1일원의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11일원의 중반부를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